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7. 위치에 따라 물체는 에너지를 가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찰흙 위에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쇠구슬이 떨어진 곳에 찰흙이 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닥에 가만히 놓여있는 쇠구슬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쇠구슬은 바닥에 놓인 찰흙을 눌리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이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위치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지구처럼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떨어졌을 때 어떤 물체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체의 질량과 높이에 따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물체의 질량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드에 자를 고정하고 위치 에너지 실험 장치를 설치합니다. 일정한 높이에서 질량이 각각 100g, 200g, 300g인 추를 떨어뜨려 원통형 나무에 충돌시킵니다. 추의 질량에 따른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합니다. 추의 질량을 가로축으로 하고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를 세로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립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물체의 높이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원통형 나무의 윗부분으로부터 각각 10cm, 20cm, 30cm 높이에서 같은 추를 떨어뜨려 원통형 나무에 충돌시킵니다. 추를 떨어뜨리는 높이에 따른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합니다. 추의 높이를 가로축으로 하고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를 세로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립니다. 아까 실험에서 봤듯이 추를 떨어뜨려서 원통형 나무와 충돌을 시키면 이 원통형 나무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다음에 정지하게 돼요. 이때 추가 처음 높이에서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원통형 나무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추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원통형 나무를 이동시키는 일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원통형 나무를 이동시키는 일의 값이 같겠죠.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요. 추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추가 원통형 나무를 미는데 한 일의 양이 같다는 거고요. 이때 추가 원통형 나무의 한 일은 원통형 나무를 이 미는 힘, 그쵸? 미는 힘 곱하기 원통형 나무가 이동한 거리가 될 것인데, 여기서 원통형 나무를 미는 힘과 이 원통형 나무가 집게에 끼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통형 나무와 집게 사이에 마찰력이 있는데, 추가 원통형 나무를 미는 힘은 원통형 나무와 집게 사이의 마찰력이랑 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이 식은 원통형 나무가 받는 마찰력 곱하기 원통형 나무의 이동 거리로 식을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원통형 나무가 받는 마찰력 곱하기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라는 식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여러 번 실험을 하잖아요. 이 매 실험마다 같은 원통형 나무와 같은 집게를 사용하죠. 그래서 원통형 나무와 집게 사이의 마찰력은 매번 실험할 때마다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원통형 나무가 받는 마찰력이 결국 같은 일정한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가 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죠. 이 식에서 이 값이 일정한 값이면 나머지 이 두 값은 비례하는 관계니까요. 그래서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 원통형 나무가 이동하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추의 위치 에너지를 원통형 나무가 이동하는 거리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첫 번째 실험은 추의 질량을 다르게 하면서 원통형 나무의 이동 거리를 측정해 본 실험인데요. 자, 추의 질량이 100에서 200g으로 2배가 되었어요. 그때 이 추를 떨어뜨려서 원통형 나무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 원통형 나무의 이동 거리가 2에서 4cm로 이렇게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의 질량이 300g으로 3배가 되면 원통형 나무의 이동 거리가 6cm로 3배가 되는 것을, 3배 이렇게 밀리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원통형 나무의 이동 거리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통형 나무의 이동 거리가 1배면 추의 그 위치 에너지도 1배이고, 원통형 나무의 이동 거리가 2배면 추의 위치 에너지도 2배고, 원통형 나무의 이동 거리가 3배면 추의 위치 에너지도 3배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해요? 자, 물체의 질량이 1배일 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1배고,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고, 물체의 질량이 3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가 3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물체의 이 질량이랑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실험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실험은 추의 높이를 다르게 하면서 추가 원통형 나무에 부딪혔을 때 원통형 나무가 이렇게 밀린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추의 높이가 10cm에서 20cm로 2배가 되면, 그쵸? 이 높이가 이렇게 지금 2배가 된 거잖아요. 이 추의 높이가 2배가 되면 이 원통형 나무의 이동 거리가 3에서 6cm로 이렇게 2배가 되죠. 요 이동 거리가 2배가 되죠.
그리고 추의 높이가 10에서 30cm로 3배가 됐어요. 이렇게 3배가 됐죠. 높이가. 그러면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는 9cm로, 이렇게 9cm로 3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추의 높이랑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가 비례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가 그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랑 비례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이 이동거리가 1배일 때 그 추의 위치에너지도 1배고, 이동거리가 2배면 추의 위치에너지가 2배란 얘기고, 이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가 3배면 추의 위치에너지도 3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결론을 내려보면 어때요? 이 물체의 높이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비례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결국 그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면 그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도 2배가 되었고, 그쵸? 물체의 질량이 3배가 되면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3배가 되니까 결국 질량과 그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비례관계다. 그쵸? 이렇게 비례관계다.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는 관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질량과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물론 이거는 물체의 높이가 일정할 때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의미하는 그래프예요. 자, 마찬가지로 물체의 높이가 2배가 되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2배가 되고, 높이가 3배가 되면 위치에너지가 3배가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높이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질량이 일정할 때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하면, 자, 그럼 만약에 물체의 질량이 2배가 되면서 물체의 높이가 3배가 됐어요. 그러면 그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몇 배가 될까요? 2 곱하기 3 해서 6배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의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한다는 거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질량 곱하기 높이랑 같다는 건 아니죠. 그냥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제 세어보면, 자, 질량이 mkg인 물체가 높이 hm에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선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하죠. 비례하는 값인데 여기에다가 9.8을 곱해주면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쓰면 9.8 질량 m 높이 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위치에너지의 기호는 뭐냐면요, 우선 에너지 기호는 E인 거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면 이 위치에너지는 잠재된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숨어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렇게 막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가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 위치에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이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숨어 있다 라고 해서 잠재된 에너지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잠재되는 영어로 potential이라고 하잖아요. 그 첫자 P를 위치에너지의 기호로 사용해요. 그래서 위치에너지는 EP라고 사용을 하고요. P는 아래 첨자에다가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기호로 쓰면 위치에너지 EP는 9.8 mH, 이 식을 외워주면 되겠죠. 이 식을 이용하면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아까 얘기했죠? 이 위치에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9.8 mH다 라고 했는데 왜 9.8 mH냐면요. 생각을 해볼게요. 질량이 mkg인 물체가 높이 hm에 있을 때 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뭐랑 같냐면요. 이 물체를 같은 높이까지 들어올리는 일의 양과 같겠죠. 왜냐하면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의 양이 이 물체의 위치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들어올리는 일의 양이랑 이 물체의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의 양이랑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같은 값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의 양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게 얼마죠? 물체를 들어올릴 때. 자, 이 들어올리는 힘은 무게랑 같았잖아요. 그럼 무게가 얼마죠? 9.8 곱하기 질량이죠. 그리고 들어올리는 높이 h. 이게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의 양이죠. 9.8 mH. 이것이 이 높이에서의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값이랑 같다는 거예요.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값이 9.8 mH인 거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는 값이죠. 왜냐하면 9.8 mH니까 h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높이의 기준면은 높이가 0인 면을 얘기하는데 높이의 기준면을 어디로 정하냐에 따라서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바닥면이 기준면이라면 책상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일정한 높이가 있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책상면이 기준면이라면 책상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높이가 0이므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0이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프린트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번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했던 값은 원통형 나무가 받는 마찰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죠. 자, 실험에서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추가 원통형 나무의 한 1하고 같은 값이었고요. 한 1은 원통형 나무가 받는 마찰력 곱하기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로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실험. 추의 질량을 달리했을 때 추의 질량과 원통형 나무가 밀려난 거리가 비례하는 관계였잖아요. 근데 원통형 나무가 밀려난 거리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와 비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의 질량과 그 추의 위치에너지가 비례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실험은 추의 낙하 높이가 원통형 나무가 밀려난 거리와 비례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원통형 나무가 밀려난 거리가 그 추의 위치에너지랑 비례관계니까 추의 낙하 높이는 추의 위치에너지랑 비례관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3번에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크기를 구할 수가 있었죠.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하는데 앞에 9.8을 곱해줘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잘 보면 9.8 곱하기 질량은 무게랑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높이를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기호로 쓴다면요. 이 P는 9.8 mh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단위인 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의 기준면을 어디로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졌었죠. 그런데 보통은 그 지면, 땅을 기준면으로 정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산 근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산사태 주의, 낙석 주의 등과 같은 표시판을 종종 볼 수 있다. 높은 곳에 있는 흙이나 돌이 떨어져 내리면 도로 위를 지나는 자동차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높은 곳에 정지해 있는 물체도 대단한 에너지를 가진다. 하지만 높은 곳에 있는 물체의 에너지가 산사태처럼 꼭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수력 발전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을 아래로 떨어뜨려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다. 들어 올려진 망치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못을 받는 일을 한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